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Design of GDDR6 Double Clock for 20GB bps Bandwidth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GDDR6 더블유 클락을 디자인한 내용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인트로덕션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GDDR6W 클럭 디자인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한된 방법을 베리피케이션하고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램의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 GDDR6는 기존 GDDR5를 대체하는 그래픽 메모리입니다. GDDR6는 HBM에 비해서 밴드위스는 딸릴지라도 비교적 낮은 가격과 높은 일드로 인해서 HBM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W클럭 프리퀀시와 프리패치를 2배 늘림으로써 GDDR6는 GDDR5 대비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품질의 W클락은 GDDR6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GDDR6는 DQ핀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DQ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스는 W클락입니다. 만약에 W클락에 원치 않는 노이즈, 스큐, 지터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I의 위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더블 클락 스큐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곳은 CML2 CMOS 컨버터입니다. W 클락은 CML 드라이버를 통해서 디스트리뷰트 됩니다. CML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이유는 높은 스피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고, CML 드라이버의 특징은 CMOS 레벨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작은 스윙인 CML 레벨의 스윙을 하게 됩니다. CML2 CMOS 컨버터의 기능은 W 클락을 CML 레벨로 되어 있는 것을 CMOS 레벨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W 클락을 CMOS 레벨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D램의 셀 데이터를 서데스하기 위함입니다. 전통적으로 CML2 CMOS 컨버터는 수많은 디자인 리비전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포스트 레이아웃 스파이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스큐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로 많은 테스트 타임이 소모됩니다. 앞서 설명한 문제의 대안으로 강화학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가장 최대의 보상을 가질 수 있게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입니다. 강화학습은 스테이트가 너무 많아서 과연 현재 상태가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알고리즘입니다. AI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지면서 높은 퍼포먼스의 메모리의 요구치 또한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GDDR6는 W 클락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 W 클락의 스피드를 점차 끌어올리는 컨셉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GDDR6에서 W 클락의 퀄리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W 클락 퀄리티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CML2 CMOS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로컬 베리에이션에 의한 스큐입니다. 전통적으로 CML2 CMOS의 설계는 수많은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가장 베스트한 방법을 찾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방법이 최고인지 최적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강화학습을 이용한 CML2 CMOS 설계를 통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여야지 보다 정확하고 더 나은 밴드위스를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CML2 CMOS 컨버터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검증한다. 그리고 이를 GDDR6에 적용한다. 입니다. 다음으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에 기반한 W-클락 디자인 옵티메이션 방법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학습을 위해서 적절한 환경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폴리시를 설정하게 됩니다. 주어진 폴리시를 통해서 에이전트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사이즈를 바꾸게 되면서 가장 최적의 폴리시를 얻는 방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트라이얼 에러를 반복하면서 에이전트는 최적의 폴리시를 습득하게 됩니다. C2C 디자인의 Q러닝을 적용한 것은 적합한데, 이 이유는 C2C 디자인 자체가 엘리먼트의 조합의 수가 엔지니어가 모든 조합을 다 돌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은 이미 개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의 요소인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어렵습니다. 본 과제에 대해서는 스테이트를 포스트 레이아웃 넷리스트로 정하였습니다. 포스트 레이아웃 넷리스트는 패러스틱 IC가 포함되어 있는 넷리스트로서 설계자들이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넷리스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SPF라는 스탠다드 패러스틱 포맷의 포스트 레이아웃 넷리스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액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액션은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행위를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의 액션을 통해서 하나의 트랜지스터를 업 할 건지 다운 할 건지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액션의 사이즈가 늘어날수록 강학습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액션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무척 중요합니다. 리워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리워드라고 함은 우리가 목표한 값을 이루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값은 초기의 W클락의 스큐보다 더 줄어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초기 스테이트가 가진 스큐 대비 줄어드는 양을 리워드로 설정하였습니다. 만약 에이전트가 스큐를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면은 플러스 리워드를 받게 될 거고, 스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리워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회로 설계를 강화학습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실은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처음에는 시뮬레이션 런타임이 크게 크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강화학습을 기반한 알고리즘 또는 기타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터레이션을 반복하게 되는데 하나의 이터레이션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보다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레이아웃입니다. 전통적으로 D램은 풀 커스텀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레이아웃 엔지니어가 붙어서 회로를 수정하면은 레이아웃 엔지니어가 그에 따른 레이아웃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강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 엔지니어가 매번 이터레이션마다 이거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아웃을 풀리 자동화할 수는 없지만은 정해진 사이즈 안에서 내가 원하는 포스트 레이아웃 넷리스트를 바꾸는 정도의 자동화는 진행할 수 있었기에 이를 적용하였고, 이 이름을 포스트 레이아웃 체인저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제한된 강화학습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 즉 이니셜 회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니셜 회로에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액션이란 어떤 한 엘리먼트의 사이즈를 업하거나 다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새로운 스테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새로운 스테이트는 포스트 레이아웃 넷리스트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오토 레이아웃 체인저를 통해서 포스트 레이아웃 넷리스트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넷리스트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스파이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넷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됩니다. 그 결과 W클락스Q가 나오게 되고 이 W클락스Q를 매저하게 됩니다. 새로운 스테이트에서 나온 W클락스Q는 기존 스테이트와 비교하여서 스큐가 늘었는지 줄어들게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받은 리워드를 Q 밸류에 업데이트하게 되고 이 Q 밸류는 벨만 방정식에 의한 공식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액션을 취하게 되고 계속 이 과정이 이터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제한된 방법의 키 피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MDP 문제를 W클락 스큐를 해결하는데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토 레이아웃 체인저라는 툴을 개발을 하여서 레이아웃 오토메이션 하는데 이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MDP 문제를 푸는데 Q테이블을 사용하여서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리피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을 취하려면은 각각의 타겟 엘리먼트들이 먼저 선정이 돼야 됩니다. 본 제안에서는 타겟 엘리먼트들을 총 6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타겟 엘리먼트를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액션의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이즈의 리미테이션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의 리미테이션은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각각의 액션들은 각 엘리먼트들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변할 수 있는 액션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액션의 수는 12개로 됩니다. 스테이트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엘리먼트의 수가 총 6개이고 주어진 사이즈의 조건이 총 5개이기 때문에 스테이트의 수는 5의 6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들이 정해졌고 각각의 액션이 취하게 되면은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해야 되는 매핑의 규칙 또한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파란색의 화살표처럼 매핑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트와 액션이 정해졌기 때문에 Q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본 제안에서 Q 테이블의 사이즈는 15,625개 바이 12개의 Q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설계자들이 일일이 다 이 모든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스테이트, 즉 15,000개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본 제안에서는 이 스테이트 중에 가장 최적의 스큐를 가지는 회로를 알아서 찾아가는 것을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Q러닝을 돌리게 되었고 Q러닝을 돌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에피소드 350번 만에 정해진 타겟을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W클락 스큐 대비 70% 이상을 개선해라 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었고 350회 이후에 달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브 에피소드를 메인 에피소드 100 단위로 쪼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반에는
서브 에피소드들이 러닝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메인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서브 에피소드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에피소드가 400회를 넘어서게 되면은 러닝이 컴플리트가 되게 되고 단 6번 만의 액션으로 원하는 스키매틱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러닝의 과정을 엔지니어가 이해하기 쉽도록 파형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각각의 메인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더블 클락 스큐가 처음에는 증가를 하는 방향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350회 이후에는 더블 클락 스큐가 줄어들어서 원하는 적은 스큐를 가진 파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더블 클락 스큐의 비포 애프터를 나타내었습니다. 좌측이 첫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더블 클락이고 우측이 학습이 완료된 더블 클락의 스큐입니다. 단순한 타겟값만을 입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목표인 70%의 스큐 감소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강학습 알고리즘이 그만큼 강력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나타내었던 Q테이블을 비포 애프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원래 Q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나타나게 되는데 스테이트와 액션이 크기 때문에 숫자와 그 숫자에 대한 수치들이 정확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히트맵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붉은색으로 갈수록 네거티브 Q 밸류가 되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포지티브 Q 밸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좌측이 깨끗한 반면에 우측은 이제 학습이 완료돼서 내가 원하는 Q 테이블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모든 영역을 다 터치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즉 내가 스큐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되어서 짙은 초록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스테이트가 많은 상황 그리고 액션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강화학습 알고리즘, Q밸류 알고리즘이 효과적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레이 영역은 허용되지 않은 범위라서 그레이로 표시하였습니다. 기존 방식과 비교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그 수많은 스테이트를 일일이 다 몬테칼로 심을 돌리면서 매저를 하려고 하면은 약 300일 넘게가 소모가 되는데 본 제안에서는 5.3일 정도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류의 문제에서는 300일 걸린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에 가깝고 모든 디자인 케이스를 다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좀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방법의 리미테이션이 존재합니다. 더블 클락의 스큐 같은 경우에는 C2C에서 많이 비롯되긴 하지만은 기타 다른 패스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엘리먼트들을 다 조합해서 강화학습을 돌렸다가는 기존 방식과 다를 바가 없이 엄청난 시간이 소모되고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강화학습 특성상 그리고 이 Q테이블 특성상 액션이 늘어나게 될수록 그리고 엘리먼트가 늘어나게 될수록 강화학습 시간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은 각각의 세그먼트들을 나눠서 각각의 세그먼트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고 이를 조합하는 방식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각각의 스큐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블럭 안에서 메이저고 이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설령 거기서 발생하다고 하면은 서로의 단수를 포함하는 환경을 꾸며서 각각의 세그먼트 스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러닝 시간을 줄이는 데 가장 적절한 솔루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DDR6는 W 클락을 2배를 높여서 그만큼의 밴드위스를 얻으려고 했던 메모리이기 때문에
W클락 스큐에 발생하는 시그널 인티그리티 이슈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CML2 CMOS 컨버터라는 회로에서 스큐가 가장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CML2 CMOS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스큐를 잡기 위해서는 포스트 레이아웃 넷리스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그만큼의 많은 시뮬레이션 런타임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판단하기는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방법론을 통해서 이러한 C2C를 디자인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GDDR6 같은 이런 스큐 문제가 있거나 스테이트가 많아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